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시작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고자 영상 찍게 됐습니다. 저번에 한번 쇼츠로 대략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롱폼으로 찍어 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해요. 뭐 저희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 계좌 개설 개수가 한 1억 개가 넘었다고 하니까 뭐 우리나라 국민 다 해봐야 5천만 명, 그리고 뭐 미성년자를 제외하면 4천만 명일 텐데, 실제로 왕성하게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한 2천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당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계좌를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투자를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뭐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친구들, 지인을 만나거나 친구들 만났을 때 투자 얘기를 하면 아무도 귀담아 듣질 않았었거든요. 그냥 뭐 내가 얼마 벌었다 라고 하면 와 멋있다, 뭐 나도 자기가 한번 그렇게 벌어보고 싶다 라고 하는데, 정작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다 이렇게 뭐 좀 무서워, 투자에 대한 이제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고. 근데 요새는 투자 얘기를 어디 가서 하면 너무 환영해 주십니다. 다들 좀 귀 기울이시고 너무 재밌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래서 이게 진짜 이제 좀 많이 트렌드가 바뀌었구나,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투자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 계좌는 만들었으나 뭐 정작 시작은 안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그런 분들을 좀 꼬셔보고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주 나오는 단골 멘트가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내 돈의 바잉 파워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근데 이거만큼 잘 설명하는 원리는 없는 거는 같아요. 결국에는 뭐 내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이걸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현상 유지를 시키거나 인플레이션만큼 수익을 내서 현상 유지를 시키거나 아니면 그 이상 벌어서 자산을 증식시켜야 하는 건데, 돈이라는 것은 그냥 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어딘가에 투자를 하거나 분배를 해서 끊임없이 돌게 해야 된다. 예전에 유명한 그 경제학자 이런 말을 한 적 있죠. 돈은 뭐 사람에 있어서는 피와 같다. 그래서 피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신체에서. 항상 움직여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년생들이시거나 아니면은 2030 세대이시거나 아니면 아직 대학생이어서 딱히 어떤 고정적인 수입은 없지만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인플레이션 얘기 드렸고, 자 그런데 이제 연간 인플레이션이 이제 보통은 한 2%에서 3% 정도 사이입니다. 얘가 예금을 하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한 2%에서 많게는 상호금융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5%까지 나오기도 하죠. 그 예금 이자가요. 그런데 기준금리에 따라서 이 예금 이자는 바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금 이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그만큼 예금 이자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여기에 또 함정은 뭐냐면, 기준금리를 낮췄다는 거는 그만큼 또 인플레이션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내가 기준금리가 낮아짐에 따라서 이자도 적게 받지만, 근데 내 물가 상승은 더 빨리 되기 때문에, 더 가파르게 되기 때문에 내 돈의 가치 점점 빠르게 희석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 기준금리와 그리고 주식시장,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에 있어서 투자적 가치의, 자산의 가치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게 핵심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예금만 하게 되면은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지금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타이밍이죠. 이 시기에 예금 이자는 점점 줄어들지만 돈의 가치는 빠르게 낮아지고, 하지만 그 외의 모든 투자적 가치는 점점 상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금만 해서는 내가 오히려 돈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 돈이 어떻게 보면 투자도 하지도 않았지만 손실 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는 진짜 여러분들이 투자를 뭐 모르시더라도 좀 배워가시면서 투자를 시작하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기준금리가 한참 높았다가 내려오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 향후 한 4년에서 많게는 한 7, 8년까지는 이 낮은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뭐 어떤 거시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있으신 분들은 다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AI의 기대감이 꺼질 때 AI 버블로 인한 경제 침체, 그리고 지금 미국의 소비 심리 지수가 워낙 안 좋은데 이게 지금 글로벌리 이제 그 소비에,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에 영향이 글로벌한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또 경제 침체를 피해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대 히스토리를 봤을 때 우리가 경제가 안 좋으면 그러면 중앙은행 어떤 선택을 해요? QE, 양적 완화를 하려고 합니다. 양적 완화라는 게 시장에 돈을 더 많이 찍어내서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소비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정책인 거죠. 그때 QE, 양적 완화, 그러니까 돈을 풀 때 필수 조건이 바로 금리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리가 향후 4년에서 많게는 7, 8년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막 금리가 내려오는 시기고 중간에 분명 한번 AI 버블이 터지는 날이 올 거기 때문에, 혹은 미국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계속 낮아질 예정입니다.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기준금리가 낮으면 내 예금 이자는 점점 줄어들고요. 예금 이자는 줄어들지만 인플레이션은 높아져서 나의 자산의 가치는 빠르게 희석이 되고, 하지만 나의 이 예금 외의 모든 투자적 자산의 가치는 점점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지금 이 시기에 투자를 안 하신다면 정말 7, 8년 뒤에는 큰 손실을 보는 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또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거는 미국의 나스닥의 지금 이 지수 차트입니다. 지금 10년, 지금 이제 2025년이니까 과거 1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이 가격이 4천 라인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2만 5천 라인대입니다. 즉 10년 동안 거의 6배 이상의 가치가 상승이 되었다라고, 정확히는 5배 이상 상승이 된 거죠. 4천에서부터 2만 5천까지 약 2만 1천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요. 2만 2천 정도 2만 1천 정도 상승했으니까 5배 정도의 상승이 일어난 거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모르겠다, 어떤 것부터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이 주식 투자 종목 중에 펀드, ETF 펀드 상품이 있습니다. ETF 펀드 상품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스닥 추종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스닥의 지수가 올라가면 그 ETF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내가 수익을 벌게 되는 구조예요. 내가 10년 전에 나스닥 ETF를 샀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1,000만 원을 나스닥 ETF에 매수를 했으면 그게 지금 2025년에는 벌써 6천만 원이 됐겠죠. 5천만 원의 수익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1,000만 원을 은행에 예금을 했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한번 예금 금리가 많이 높아졌던 시기가 있었죠. 한 2년 정도. 근데 그래봤자 10년 동안 연평균으로 본다면 2%대 정도? 2%도 아마 안 넘을 겁니다. 2% 정도밖에 예금 금리가 안 나왔기 때문에 1,000만 원에 20%라고 하면은 한 1,200만 원,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받겠네요. 느껴지시나요?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그런 말들도 많이 해요. 자, 이미 많이 올랐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난 지금 들어가면은 의미가 없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지금 이 가파른 상승을 보세요. 그리고 이게 최근 코스피의 가파른 상승입니다. 근데 우리가 코스피를 조롱을 많이 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박스피다. 코스피는 2,000원 넘지 못한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건 지금 SK 하이닉스였고, 이게 지금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 2,000원 넘지 못한다. 하지만 지금 보면은 트렌드적으로는 우상향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쨌든 간에 지수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지수가 상승하는 그 상승폭이 우리가 예금 이자로 버는 그 돈보다는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 안에서 이건 지수 추종을 하는 부분에서 ETF는 이제 지수 추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샀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렇고, 만약에 내가 조금은 더 주식에 대한 조금 더 인사이트가 있고 좀 더 이제 내가 더 노력해서
투자할 만한 종목들을 물색해서 하신다고 한다면 뭐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하셔서 더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그거는 쉬운 건 아니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 사실 투자라는 게 뭐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시장의 심리, 그러니까 그 시장의 메커니즘은 결국에 인간의 욕심과 좀 많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떨어지고요. 욕심이 좀 덜하면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공포지수라고 해서 빅스지수라는 이제 지표라는 것들도 있고, 그런 지표들을 봤을 때 이 빅스지수라는 건 이제 시장이 너무 이제 공포심리가 좀 강하다. 한마디로 이제 너무 과하게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을 때 우리가 좀 이제 시장이 과열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를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그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그냥 그거를 뭐 나라면 지금 여기에서 팔고 싶을까? 나라면 여기서 사고 싶을까? 하는 게 이 시장에 그대로 좀 반영이 된다. 이건 뭐 나중에 또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투자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만큼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게 그 투자 용어에는 우리가 베타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 알파 수익률이라는 다 용어가 있습니다. 베타 수익률은 뭐냐면 지수의 평균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지수가 2000에서 4000이 됐다. 그러면 매년 평균적으로는 이제 뭐 2000에서 4000이 됐으니까 100%가 올라간 거죠. 2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매년 10%씩 올라간 겁니다. 그게 이제 베타 수익률이고, 알파 수익률은 내가 예를 들어서 올해 20% 수익을 냈다. 그러면 연평균 베타 수익률이 10%니까 나의 알파 수익률은 10%가 됩니다. 내가 만약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인간의 욕심과 투자를 잘 결합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알파 수익률을 진짜 많이 높일 수가 있어요. 나스닥이 지금 15년부터 2024년까지 약 한 지수가 매년 12%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누적으로 되다 보면 엄청난 수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투자를 함으로써 그렇게 어렵지도 않지만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어렵지 않게 수익률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시켜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투자라는 게 꼭 주식 투자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을 많이 쓰죠. 내가 현금이 이만큼 있을 때, 가용 가능한 현금이 이만큼 있을 때 일부는 주식을 하고, 일부는 부동산을 하고, 일부는 뭐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도 있고, 일부는 뭐 예금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상품들에 내가 이제 내 투자금을 분산시켜 놔야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주식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 그 몰빵 투자 많이 하시는데, 한 종목에 모든 걸 담아버리시는데, 그러실 때 수익률은 좋을 수 있으나 반대로 하락이 될 때 거기서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여러 군데 분산시켜 놓다 보면은 뭐 내가 필요할 때 뭐 이거 좀 빼어가지고 뭐 좀 잠깐 썼다 다른 종목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이쪽 빼가지고 다른 종목에다가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 종목에 몰빵했다가 이게 손실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람 심리가 절대 매도 못 합니다. 왜냐면 손실나고 있는데 여기서 매도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그렇게 한 1년, 2년, 5년, 10년 지나다 보면은 이게 뭐 그쵸, 나도 모르게 이제 그냥 이거는 그냥 이제 없는 돈 셈 치고, 또 투자는 나한테 맞잖아, 투자는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분산만 잘한다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 투자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투자라는 게 여러 가지, 뭐 코인 투자 좀 많이 하시죠. 코인도 사실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뭐 제가 코인 창향론자나 신봉론자는 아니지만 코인도 미래의 중요한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핵심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뭐 코인 투자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좀 주의하셔서 하셔야겠죠.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제도권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저는 사실 주식을 추천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미 우리 금융당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제도화시키고 이거에 대한 안전
안전장치들을 만들어 놨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시기가 너무 좋은 게 정부에서 이제껏 진행하지 못했던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밸류업 프로그램은 결국에 우리가 저평가되었던 코리안 디스카, 그러니까 뭐 저평가되었던 우리나라 주식을 이제 재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다시 이제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재조정을 하는 건데, 뭐 자세한 내용을 아실 필요는 없지만 결국에는 지금 시기가 최소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주식이 상승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좀 잘 돼야 이게 흥미를 갖잖아요. 근데 내가 시작하자마자 물리기 손실이 나면은 금방 흥미를 잃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아직 시작하시지 않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작하셔서 내년까지 좀 즐기시다가, 그리고 내년 이후에는, 내후년에는 조금 하락 조정장이 올 겁니다. 아마 내년 좀 하반기 좀 끝물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이제 수익으로 좀 이렇게 좀 이익 좀 챙기시다가 좀 한동안 또 주식시장 하락장을 맛보시면서 이제까지 수익 났던 거 좀 뱉어내보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조금 더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주식장이 내후년 혹은 내년 말에 하락할지에 대한 부분들의 그 이유의 리즈닝에 대해서는 제가 쇼츠로 한번 올려놨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흥미로운 사실은 그 최근에 이제 리포트, 미국에 나온 이제 리포트에서 통계적으로 나스닥은 4년 연속 상승할 수 없다라는 것을 2005년 이후에 4년 이상 상승하지 못했던 과거 이력들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그 나스닥이 2022년에 하락을 했죠. 그러면 23년은 상승했고요. 24년 상승했고요. 25년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26년에는 한 번쯤에 조정이 올 수는 있는 구간이 되겠다. 혹은 조정이 안 오더라도 상승세가 지금보다는 조금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추론들 아니면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시작하시면은 그래도 좀 단물 빠실 수 있는 그런 시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 투자해야 되느냐? 투자가 어렵다. 일단은 계좌 개설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계좌 개설을 하시면 증권사에서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들을 좀 꼬셔서 주식 거래를 하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영상들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조금 보시면서 좀 뭐 한 주, 두 주 좀 소액으로 뭐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정도로 좀 따라해 보시고, 만약에 좀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좀 진지한 마음으로 접근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도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해서 노하우들, 그리고 A to G 다 저희가 이제 뭐 강의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투자를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마음가짐 혹은 이제 노하우들 배워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자면 결론적으로 지금 향후 3년에서 많게는 7년, 8년까지는 낮은 금리, 저금리가 유지가 될 거고, 저금리 속에서 우리의 예금이자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인플레이션은 더 끌어올라지겠죠. 그런데 내 예금, 이자, 예금되어 있는 자산이 불어나는 거는 더딘 속도로 불어나지만 그 외의 모든 투자 자산들, 부동산, 코인, 주식, 뭐 여러 가지 자산들은 다 빠른 속도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에 놓치면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오히려 손실이 되는, 투자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되니 투자를 시작하셔야 한다. 입니다. 투자를 어렵게만 보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참 이제 80년대, 90년대 이제 뭐 또 2000년대 지나오면서 주식 투자는 투기다라는 이제 그런 인식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또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그리고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투자 환경, 우리나라 국장 투자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 결과가 지금에서야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조금 더 편안한 그리고 안정된 환경에서 거래하실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너무 리스키한 것만 피하신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또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댓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구독해 주셔서 저희가 올라오는 영상들 꾸준히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저희가 또 이제 당장은 아니겠지만 오프라인 세미나 같은 것도 좀 계획이 되어 있으니 그런 때 좀 참여하셔서 또 투자에 대한 부분들 의견 나누면서 또 배워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